결국 정비 한씨는 생을 마감하였다. 이성계와 아들들이 크게 슬퍼하였는데 특히 이방원의 슬픔이 컸다. 이성계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방원아, 어머니는 특히 너를 많이 아끼셨다. 자식된 도리로 네가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어떠하냐. 소자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개경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이성계다. 내가 가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소자가 있겠습니다. 하오나 아버님께서도 한 가지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아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몽주를 죽이셔야 합니다. 또 그 소리냐. 정몽주, 정도전이 함께 있어야 내 대업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두 사람을 모두 얻겠다는 마음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사람과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사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몽주는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 입 다물어라.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짓거린다면 아무리 너라도 용서치 않겠다. 이성계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 개경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정몽주를 불러 따졌다. 그대를 수시중 자리에 앉힌 것은 삼봉과 함께 나를 도와 대업을 이루자는 뜻이었는데 이건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준 권력으로 오랜 벗을 배려하니 당신이 정말로 내가 아는 정몽주가 맞습니까? 정몽주도 지지 않고 맞섰다. 수시중 자리는 전하께서 주신 것이지 장군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소생이 힘을 써야 한다면 전하를 위함이지 장군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대업 하시는데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십시다. 장군의 대업은 무엇입니까? 정몽주를 한참이나 노려보던 이성계가 이윽고 대답하였다. 임금,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요.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젠 대놓고 역성을 보이시는군요. 내 도성을 뒤집어 엎으려고 마음먹었다면 10번도 더 엎을 수 있었고 용상을 오르고자 마음먹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보은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꿈 깨십시오. 내가 장군의 사람이 되는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을 테니까요. 정몽주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다일러도 보고 윽박질러도 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이성계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크게 한숨 짓고는 그대로 왕을 알려나 했다. 소신이 이제 문화시중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장수로 살고자 합니다. 사직을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더 이상 고려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과 동시에 군권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렸다. 하여 그 사직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과인이 믿는 사람은 오직 문화시중뿐인데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과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야단을 치세요. 소신은 관직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군권도 내놓고 가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공양왕은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이성계는 그렇게 사직을 청하고 궁을 나왔다. 이방원에게는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겠노라 큰소리치고 왔는데 뭐 하나 뜻대로 된 것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이지란을 불러 말하였다. 지라이, 사냥이나 가자. 한바탕 말을 달리다 보면 이 꽉 막힌 속도 풀리지 않겠느냐. 이성계는 빠르게 말을 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이성계는 더 속도를 내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이성계의 자세도 불안하였다. 뒤따라 달려가던 이지란이 불안한 마음에 소리쳤다. 성님에, 좀 천천히 가시오다. 뭐가 그리 급한 것임매. 이성계가 돌아보며 호통쳤다.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느려 터져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때였다. 이성계가 중심을 잃더니 말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다. 이지란이 매우 놀라 급히 이성계를 살폈다. 성님에, 괜찮으시오까?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다. 이지란은 급한 대로 이성계를 말에 태우고 황주로 달렸다. 한편 정몽주는 옥에 갇힌 정도전을 찾아갔다. 그래, 옥살이는 할만하신가? 몽주 아이가,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 밥은 묻나? 자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인가? 자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두렵지도 않은가? 친인사 대천명이란 카드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내 오늘은 자네와 그 옛날 동무의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왔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네. 좋지. 그래, 무슨 기회를 주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기회네. 옛날의 자네로 돌아와 주시게. 우린 같은 스승님 밑에서 수학하지 않았던가. 함께 공부했고 놀았고 또 가끔은 싸우기도 했지만 언제나 우리의 뜻은 같았네.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일세. 바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아이가. 자네의 그 뜻이 역성이니 문제일세. 이 나라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 장군을 용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말일세. 정도전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저 웃고 있었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정몽주였다. 자네는 충분히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네. 왜 그랬는가? 친구 아이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게.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를 살릴 것일세. 정도전이 허탈하게 웃으며 답하였다. 네가 바꿔라 마음.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한 정몽주는 크게 슬퍼하며 순군부를 나왔다.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는데 누군가 은밀히 다가와 보고하였다. 대감, 이성계 장군이 낙마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대감께서 이성계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몽주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자객을 불러 모아 명하기를. 지금 즉시 이성계가 있는 황주로 떠나거라. 그리고 이성계를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죽여야 한다. 그 시각 화령에서 거상 중이던 이방원은 신복 조영규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양감, 이성계 장군께서 낙마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합니다. 그 말에 이방원은 손발이 떨릴 지경이었다. 다급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 가문이 위험하다. 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늘. 그때 곁에 있던 이방원의 처 민씨가 말했다. 구독자님께서 여자 목소리 내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첩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가문이 멸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 영감께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영감의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가문을 지키는 효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3년상을 지키는 효자가 될 것인지. 그 말에 이방원은 비로소 결심하였다. 내 마땅히 지금 아버님께 달려가 가문을 구할 것이요. 이방원은 조영규 등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데리고 황주로 갔다. 도착하여 보니 이성계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아버님 소자 방원이 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방원이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않고 네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다치셨다는 것을 정몽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자객을 보낼 것이니 어서 개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성계라 이방원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다. 네 말이 옳다. 어서 개경으로 가자. 한참 후 정몽주의 자객들이 달려왔을 때 이미 이성계는 없었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쫓아라. 추격 끝에 이성계를 발견했지만 공격할 수는 없었다. 듣던 것과는 다르게 이성계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낙마하여 반송장과 다름없다더니 멀쩡하지 않은가? 이대로라면 우리가 공격해봐야 승산은 없을 것이다. 돌아가자. 정몽주가 보낸 자객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야 했다. 자택으로 간 이성계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버렸다. 실은 멀쩡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 척했던 것이다. 이방원은 쓰러진 이성계를 방에 눕게 하고 구사들을 모아 만일을 대비하였다. 이성계가 아픈 몸을 겨우 일으키며 당부하였다. 방원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몽주를 해쳐서는 안 된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정몽주는 우리를 죽이려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정몽주는 살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대업이고 뭐고 다 관둘 것이니 그리 알아라. 아픈 사람과 입씨름할 시간도 없었다. 이방원이 체념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도는 해볼 것이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사람을 보내 집으로 초대하였다. 정몽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지금 이성계에게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닐세. 병문안을 가정하여 이성계의 상태가 어떤지나 한번 보고 오겠네. 정몽주가 도착했을 때 이방원이 미리 마중 나와 있었다. 숙부님 오셨습니까? 그래,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숙부님께 전하라는 아버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서자 이방원이 지필묵을 가지고 오더니 정색하며 말했다. 숙부님께서 자객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랑이 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소생이 어찌해야겠습니까?
내 안 그래도 어젯밤 꿈이 예사롭지 않아 기이하게 여겼는데 그래 나를 죽이려느냐. 그럴 거면 칼을 가지고 왔지 왜 지필무구 가지고 왔겠습니까? 숯부님은 아버님을 죽이려 하셨지만 아버님은 숯부님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생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여 시한수지어 숯부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방원은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 보였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시를 지어 대답하겠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은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표정이 되더니 한숨 쉬며 말했다. 밤이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몽주가 집으로 가는데 말을 거꾸로 탔다. 의아하게 생각한 마부가 물었다. 왜 말을 거꾸로 타십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타는 것이다. 흉안을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아니다. 내 오늘은 바람도 쐴 겸 산책을 좀 하고 싶구나. 너는 말을 끌고 먼저 집으로 가거라. 밤이 늦었는데 같이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게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아 그리고 내 아들 종성이 종본이에겐 이렇게 전하여라. 우리 가문은 충효를 숭상하는 가문이니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네. 무슨 말씀이신지 통. 정몽주는 그렇게 마부를 보내고 홀로 걷다가 선지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 길에서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써준 시 한 수가 생각났다.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다리 밑을 바라보며 시를 읊어보았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정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고는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까마귀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데 백로라 하여 어찌 피할 수만 있겠는가. 그때 괴한 몇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정몽주는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물었다. 그래 방온이가 보냈느냐. 괴한은 대답이 없었다. 조금씩 다가와 각자 들고 온 몽둥이와 철퇴를 들어보였다. 그러고는 한꺼번에 달려드니 정몽주는 선지교에서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정몽주가 피살되던 그날 다리 옆에서는 참대가 솟아나왔는데 그러한 이유로 선지교는 선주교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 정몽주의 죽음은 그나마 이성계를 견제할 마지막 힘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도당에서는 알아서 움직였다. 급히 왕을 폐위해야 한다는 중론을 만들어 대비전을 압박했다. 공양왕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몽주가 죽었으니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조회를 열면 대신들이 왕을 소닥보듯 하였고 먼저 자리를 뜨거나 면전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미 대세는 이성계로 기울어졌고 공양왕의 자리는 위태롭기가 바람 앞 촛불과 같았으니 대신들은 이성계에게 줄을 서기에 바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성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였다. 전하, 소신이 이성계 장군을 만나 단판을 지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오, 그대가 나서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이요. 나도 이대로 용상을 뺏길 수는 없소.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 방도를 써야겠소. 전하의 마지막 방도는 무엇이옵니까?